운동을 하잖아요.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극혐. 답이 없다 이거는. 화낸 거 아니에요?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돼요. 책방을 다녔어요. 어떡해. 오랜만이지? 오늘은 이 셀레나 언니가 고민 상담을 들어줄 거예요. 아무래도 셀레나 언니니까 쓴소리 특집이 되겠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이 왔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글을 쓰려니 민망하지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30대이신데 직장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늦게 취직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는 눈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은행에서 가장 먼저 전화가 올까? 같은 설렘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다가 직장을 가지게 되니 안정되지만 설레지 않는 인생의 노잼 시기가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지금 직장을 가지게 돼서 너무 신나셔야 되는데 갑자기 노잼 시기가 찾아왔다고요? 오호. 얼마 전에 제 위치를 추적해보는 어플을 보니 집과 회사 외에 들린 곳이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취직과 동시에 슬럼프가 오는 느낌이기도 한데 혹시 슬럼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너지? 이거 황PD. 황PD 이거 황PD지? 이거 너잖아. 혼나야겠네. 아니 지금 직장을 가져서 행복해도 모자랄 판에 노잼? 지금 나랑 일하는 게 노잼이라는 거야? 아 그거는 아닌데. 야 운동을 해라. 아니 우리 황PD가 살이 많이 쪘어요. 내가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몇 킬로 쪘어? 빠졌어요. 빠진 거야? 네. 그게 더 이상해. 거짓말하지 마.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많이 찐 것 같은데 근육이 지방으로 된 거 아니고? 앉아서 일하니까. 핑계대지 마. 내가 저번부터 30대에 접어들면서 체력 관리를 하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체력 관리를 안 해서 저렇게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지면 자기를 좀 가꾸는데 재미가 들린단 말이에요. 가꾸면 어디 나가고 싶잖아요. 주섬주섬 이제 뭐 연락을 하게 되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은 이성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 혼나야 돼. 이 사연은 혼나야 됩니다. 진짜 노잼이 뭔지 보여줘? 집과 회사 외에 들린 곳이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당장 내일부터 한 군데 더 쓰세요. 헬스장.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 옛날부터 했던 것 같은데. 수민 PD. 네. 노력하는 거 봤어? 아니요. 내가 일일이 확인해야 돼? 그만. 멈춰! 화낸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1년째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애 초반에는 같이 있어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슬슬 안 맞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안 맞는 부분을 말하고 내색하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자친구는 바로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되면서 그 상황을 피해버립니다. 극혐! 이런 사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하면 기분 나빠서 말하기가 싫어졌다고 답장도 없고 핸드폰마저 꺼버립니다. 개극혐! 그래서 뭐라 하면 내가 이런 성격이라 너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기기만 하네요. 저는 잘 풀고 빨리 화해해서 관계를 좋게 이어나가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계속 숨어만 버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헤어져라. 답이 없다 이거는. 제일 극혐하는 스타일이에요. 싸우면 연락 두절되고 이 핸드폰 꺼놓는 것들은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기도. 이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가지고 이러면 또 막 찾아가서 또 달래주고 또 이러고 있죠? 짜증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 안 돼. 나도 만나봤거든. 진짜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기분이 안에 있는 거지 이걸 논리적으로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 없던 사람도 생기게 되는 유형이라니까요. 질척거리게 되는 거야. 말을 안 해주니까 뭐 화는 내고. 이게 무슨 짓이야. 헤어져요. 그러나 너무 진정해? 그 여자친구분이 정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묵묵히 있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너무 재촉하지도 않고 너무 질척거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쿨한 상태로
기다려줘야 돼요. 뭔가 믿음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마음이 좀 열려야 자기 마음도 조금이나마 좀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당신이 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은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아마 머리가 빠질걸요? 비추. 그냥 얼른 헤어지시고 본인을 더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기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제발 부탁이야. 만나지 마. 내가 그랬어, 내가.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건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계속 희생해야 돼. 그리고 내 탓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존감이 막 떨어진다? 왜냐면 충분한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헤어져. 강아지 같은 여자 만나서 사랑받고 살아요. 위험 걸리지 말고. 응? 아셨죠? 나는 좋은 말은 못 해주겠다. 이거는 극혐.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고민이 아주 많아요. 자존감도 많이 낮고 스트레스도 걱정도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너무 믿고 싫어요. 평소에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먼저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해요.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키가 많이 작아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저에게 키가 작다 몇 센치냐 놀리는 듯이 말했어요. 이 친구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런데 애써 웃어 넘겼어요. 그 친구랑 멀어지느니 제가 상처받는 게 나은 것 같아서요. 얼마 전 과제가 자신의 장점 10가지를 제출하는 거였는데 도저히 못 쓰겠어서 지어서 냈어요. 우리 언니께 메일을 보내는 것도 15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힘들냐는 말을 들을까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사연을 보내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15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힘드냐.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11살부터 13살이 정말 최악이었고 14살부터 16살까지는 좀 그것도 최악이었어요. 사건이나 어떤 환경 같은 게 이 사연에 없지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성격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저희 집이 굉장히 제 유년 시절 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는 게 이제 경제적인 것도 이제 포함해서고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아서 제가 초등학교만 전학을 5번을 다녔고 어지러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친구도 없었어요.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2년 정도 제가 왕따를 또 당했어요. 전학을 왔다는 이유로 저는 그 환경이 저한테 너무나 시련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별명이 애늙은이였어요. 자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15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힘든 사람들이 그대뿐만이 아니라 저도 또한 그때가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되는 사연이거든요. 이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제가 친구도 사실 없었고 뭐 이렇게 주변에 뭐 부모님도 사실 저를 케어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전 진짜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친구처럼 삼았고 책방을 다녔어요. 어떡해. 아 진짜 미안해요. 갑자기 옛날 생각하니까. 책방에 가서 하루 종일 저는 책을 읽었어요. 스스로 친구를 만든 거죠. 책방 아줌마랑 친해져가지고 아줌마랑 같이 밥 먹고 그 아줌마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제가 항상 혼자 그러고 앉아서 쪼그려가지고 만화책 읽고 있으면 밥 먹었니? 이러면서 밥도 차려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외부에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말 살기 싫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중학교 돼서는 괴롭힘을 안 당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약간 도피를 한 게 책방이었거든요. 사실 그냥 막 주구장창 그냥 책만 읽은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 뿐이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저절로. 그냥 라디오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친구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 시절을. 그러니까 잘 넘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물론 뭐 빨리 자기의 길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벌써부터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뭔가 비교가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왜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집은 왜 그러고 막 되게 그게 나락으로 막 빠져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런 시기가 계속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언니가 응원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얼마 전에 초등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 친구인 친구들이 있는데 브라이덜 샤워를 했어요. 이제 오랜만에 진짜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인생을 다 봐온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그래도 이제 저를 좀 많이 보호해주고 좀 보듬어줬던 친구들이라 되게 고마운 친구들인데 이렇게 다 커서 옛날 얘기하고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복 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하루인 것 같아. 이분도 나처럼 나중에 옛날에 진짜 힘들었는데 뭐 지금 그래도 잘 극복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럴 날이 왔으면 좋겠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쓴소리 좀 많이 했네요. 미안해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